네, 요즘 들어서 병증 상담 전화가 자주 오네요. 오늘도 방송 대본 준비하는 중에 두 건이나 받았어요. 한 번은 유방암 4기, 또 한 번은 방광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 유방암 4기로 투병 중이신 분은 진짜 왕초보, 방광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학교 방송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을 계속 써도 되느냐, 아니면 수정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어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한 분께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분께 충분히 우리 방송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오늘 주제는 관절염 특집입니다. 어제 관절염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 방송은 스스로 자가치료,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 방송이다. 방송 교재 보고 잘 모르겠거든 제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또 이메일 주시면 상세히 AS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셀프 케어, 특히 오늘은 관절염. 그런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립니다. 심화 과정, 삼침법의 의과학적 고찰 심화 과정. 왕초보님들, 아니 심화 과정이면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그리고 힐러들은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여러 번 관절염 특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왜 삼침법인가, 그 의과학적 근거, 그야말로 스모킹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리는 관절염 특집. 한방 전문 의료인들도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삼침은 이런 것이다. 오늘 시간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요,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노인들에게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소아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에요. 성장 발력 부진, 신체 불균형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이 관절염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병해요. 우리 주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고 계시는 한방 전문 의료인들 잘 봐주세요. 관절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가치료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교재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만 오늘은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립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자가치료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관절염, 영문명으로는 arthritis라고 합니다. 일단 광의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세분화된 여러 관절염들이 있지만 일단 광의적으로 세 가지.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염증성 관절염, inflammatory arthritis라고 하는데 여기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감염성 관절염, 폐혈성 관절염, 관절 안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체 등이 관절낭으로 침투함으로써 일어난 관절의 염증. 인공관절을 시술하신 분들에게도 올 수 있고요. 이전에 다른 형태의 관절염, 당뇨병, 그리고 면역기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인 중에. 그리고
가장 흔하게 관절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지만 외상이나 관절 주위의 감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그러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란 자가 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현상으로 면역체계가 관절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여 발생하는 관절염을 류마티성 관절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는 유전적 소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그러니까 이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옮겨갈 수가 있대요. 다시 읽어드리죠. 유전적 소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발병하기 쉽고, 스트레스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성에게서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씀드렸던 여성들이 관절염에 더 취약해요. 감염성 관절염, 폐혈성 관절염, 일단 대표 증상은 피버, 처음에는 염증이 난 그 조인트 부분에서만 뜨끈뜨끈한 열이 났었는데 전신에 열이 펄펄 끓는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119 불러야 돼요. 환자 진료 지침으로 잘 확인해 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발열, 국소 발열이 주로 나타나나 전신 발열이 나타나면 이것은 심각 단계다.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폐혈성 관절염으로 사망하는 율은 높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 받지 못하면 수명을 달리할 수가 있다. 관절 통증, 관절 부종 등이 생길 수 있고 폐혈성 관절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흔한 관절은 무릎, 고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관절만 영향을 받습니다.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소위적으로는 제1의 선택은 항생제인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가장 흔한 세균이래요. 항생제 처방, 항진균제, 곰팡이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해요. 항진균제, 항곰팡이제, 쉽게 말하면 무좀균에 의해서 생긴 것. 그래서 치료도 무좀치료제로 치료한다. 그런데 바이러스성으로도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성 감염성 관절염은 사실 특별히 딱히 낫는 뚜렷한 약이 없어요. 그래서 대증요법을 쓰는데 진통제군에서는 타이레놀을 주로 쓰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처방하는 게 에드빌, 그러니까 이부프로펜, 고용량의 아스피린, 심장병 예방약으로 먹는 100ml 이하짜리 말고 500ml 이상 되는 그러한 아스피린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증요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SA, septic arthritis, 폐혈성 관절염,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폐혈성 관절염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은 폐혈성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류마티성 관절염하고 감염성 관절염이 교차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병이 관절염입니다. 왜? 관절염 치료의 삼진법인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심층 분석해 보십시다. 먼저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에 처방되는 약물을 볼까요? 대표적인 약물 1.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멜록시캄 및 셀레코시브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2.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및 덱사메타손과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3.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및 하이드록시클로리퀸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병수정 항류마티스 약물. 그러니까 이러한 약들은 질병수정 항류마티스 약물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 번째, 아달리무맙,
상품명으로는 휴미라, 에나트셉트 상품명으로는 엠브렐 또는 인플리지맙 상품명으로는 레미케이드와 같은 면역체계 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 그러니까 이 제품군은 생물학적 제제에 속한 면역 억제제. 5.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된 가장 최근 약물 카테고리인 야누스키나제 억제제에는 토파시티닙 시트레이트, 약품명으로는 젤잔스, 그리고 약품명으로는 린보크 등이 포함됩니다. 아, 어렵네. 그런데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약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지금 저 중에 한 가지로 치료하고 있어. 아유, 이 방송 볼 거 없네 하고 채널 돌리실지 모르겠는데 자가치료를 위해서는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1. 소염진통제예요. 항염증제라고 하지만 소염진통제. 2. 프레드니솔, 메틸프레드니솔론 및 덱사메타손과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건 가장 저렴한 비용의 면역 억제제예요. 3. 메토트렉세이트,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항암제로도 쓰고 면역 억제제. 그리고 설파살라진은 아스피린 유사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설파살라진 같은 경우에는 소염진통제군으로 포함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르킨,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그런데 면역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양상이 좀 다른 약들이 나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약. 스테로이드 제제는 가장 싼 저비용의 면역 억제제인데 그건 장기간 복용할 수가 없어요. 내성이 생기고 약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휴식기를 가져야 돼요. 아니, 약은 또 먹어야 되잖아. 이건 일단 고가의 약이에요. 지금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약이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지금도 의료급여가 되는 약이지만 비싸요. 휴미라, 엠브렐, 레미게이트, 고가의 생물학적 면역 억제제. 5.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잘 안 듣는 사람은 이 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도 내성이 생기네. 그러면 다섯 번째, 생물학적 면역 억제제로 치료 안 되는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적용한다. 류마티스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루푸스병이나 또는 건선 등등에도 씁니다. 젤잔스, 린보크, 고가의 면역 억제제. 그런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약물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폐혈성 관절염으로 바뀔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성 관절염에 자주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최상의 치료 방법이 면역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계속 수년간 지속적으로 억제시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그런데 관절 부위에 조그만 상처가 났어. 그러면 폐혈성 관절염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다시 읽어드리죠.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은 폐혈성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말씀드렸듯 폐혈증과 같은 관절염, 국소에만 열나면 다행인데 전신에 우환발열이 나타나면 말씀드렸죠. 응급실 가야 돼요. 구급차 불러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처방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사암진법인가? 섣부른 결론에 이르지 마시기를. 네, 이 그림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나 알겠어. 더 이상 안 봐도 돼. 결국 대장정격수라는 얘기네.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채널 돌리면 환자 치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대생리학적 지식에 충실하지 않으면 환자 치료 못해요. 먼저 사암도인께서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서 당신의 경험을 직접 말씀하셨죠. 사암도인은 림프 전문가예요. 그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면 효과적으로 낫는가, 그 키워드를 제공하셨거든요. 키워드: 배열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림프절 부종 또는 그 발병 부위가 붓는다. 삼두인께서 요결 요통문에서 내가 소시적에 은은히 요통이 있고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고. 수종이 있어요. 수종. 붓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하다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요결에 기록해 놓으셨거든. 감염성 관절염 증상을 총한단 요약: 약간의 관절 움직임이나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에도 심한 통증이 있다. 발열과 오한이 있다. 전반적인 허약과 두통, 통증이 있고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뻣뻣한 관절 근처에 빨간 줄무늬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와 같은 부은 림프절이 관찰된다. 부은 림프절, 환부의 부종.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왜 사암침인가, 또 사암침법 중에 어떤 요법을 써야 하나, 여기서도 또 키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배수 림프절, 현재 개념 및 연구 전망.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기능 손상 및 장애를 동반한 뼈와 연골의 진행성 손상을 유발합니다. 활막이 면역 염증 과정의 진원지를 나타내는 반면 폐, 골수 및 2차 림프 조직과 같은 추가적인 해부학적 구획의 잠재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암침이에요.